제가 지금 차트를 뽑았는데 뭐 어떤 고대 언어 같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어떤 나침반, 기호처럼. 예, 네. 기호 같기도 하고 무슨 행성같이 달 같은 것도 있고 뭐 어렵다. 한번 풀이를 해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안 하면 응, 이 광대한 거를 애니어그램이랑 연결시킬 카테고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냥 제가 막 보이는 대로 막 말을 해볼까요? 네네, 말을 해주세요. 기호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동그란 게 이제 네이탈 차트라는 건데요. 네이탈 이제 차트. 내가 태어난 네이탈. 뭐 아, 우리말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네이티브랑 어원이 똑같겠죠. 네이탈이라는 게. 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천공도라고 하는 거고요. 아, 네, 이게 천공도예요. 하늘에 별이 떠 있는 행성이랑 별자리 이 모양을 네. 지구 밤하늘을 이제 동그란 평면적인 걸로 딱 별들이 위치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평면적으로 도표를 시켜 놓은 거죠, 여기. 아, 그러니까는 내가 딱 태어났을 때 주변에 있던 별의 네, 위치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를 딱 사진처럼 찍어 놓은 거네요. 네, 아주 평면적으로 그냥 밤하늘을 저 멀리 태양 토성 저 끝까지를 그냥 한 번에 스캔하듯이 그냥 딱 찰칵 찍어가지고 표면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저는 막 어떤 행성의 기운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제5원소 네. 같은 건가? 내가 태어난 순간 우주가 요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 요 우주의 요 때의 기운을 딱 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 그런데도 이게 또 그것도 있잖아요. 지역 위치도 적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부산에서 태어났단 우리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뭐, 위도와 경도 뭐 이런 것도 다 따지는 거네요. 네, 보통은 그래서 이거를 이미 그 모든 게 계산이 다 돼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어. 그래서 내 태어난 날짜와 태어난 시간, 분까지 적고 태어난 위치,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을 딱 적어서 키보드를 딱 엔터를 누르면 음. 계산이 쫘라락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보면 2시간 단위로 바뀌거든요. 뭐 자시, 음. 축시, 인시 이런 식으로 2시간으로 쪼개지는데 점성학은 4분 단위로 바뀌어요. 4분 단위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적겠네, 나랑 같은 사람이요. 그렇죠. 정말 잘 버는 고수한테 가면 4분 단위로 바뀌어지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가 확 바뀌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버는 사람한테 가서 봐야 돼요. 아주 잘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어, 일단은 내가 딱 태어났을 때 별들이랑 행성들이랑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자리 운세 같은 걸 볼 때 나는 무슨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태양의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양만 보는 거라고. 태양이 제일 크니까. 어. 네, 그나마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서 살 때는 그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태양을 보는 건데, 맨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쫙 있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시계 역방향이 있는데 그게 네, 네, 8시부터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1번 고리가 하우스라는 거예요.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부터 12번 방까지. 어, 그러면 그 중에서 태양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안에 점 찍힌 게 태양이거든요. 어, 그게 이제 태양의 기호 도표예요. 노란색으로 점 찍힌 거라고 하는 것이 저기 보면은 8시에 있는 거? 네, 그게 그 제일 바깥쪽에 보면 양자리 표시 아시겠어요? 제일 바깥에 있는 양자리 표시? 태양이 있는 팔 칸 안에 바깥에 보면 네. 양자리 그 표시 보이겠어요? 이렇게 아, 그 약간은 새싹 같은 뿔처럼 모양? 이렇게 새싹이 그게 이제 양의 뿔을 형상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맞네. 내가 태양이 있는 곳에 내가 양이 딱 서 있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 태양이 양자리에 있는 태양일 때 태어난 거예요. 그 순간이. 내가 딱 태어났을 때 태양이 비추던 별자리가 양자리다. 양자리라고. 네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별자리 듣는 분들 저 엄청 답답하게 볼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정말 황호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들을까? 아무튼 뭐 시작. 해보죠. 우리 이거 방송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카페에서라도 올려야지 뭐. 네. 네, 저는 그냥 마음을 넣을게요. 네. 이미 무념무상.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크게 얘기하는 거는 별자리 운세라고 얘기하면 태양의 위치를 중심으로 보니까 네. 일단은 태양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황호님은 양자리 태양으로 타고났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양자리의 태양의 속성이 있는 거야.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가식적이지 않고 그냥 나는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났던 그 아기 상태 내 본능대로 울고 싶으면 울고 먹고 싶으면 밥 달라고 하고 그런 본능에 꽂혀서 사는 스타일인 거죠. 약간 눈치도 없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그게 이제 제일 기본 강한 특징이 특히나 양자리는 태양이 플러스 되는 점수가 높은 자리예요. 양자리 태양은. 그러니까는 양자리 태양은 태양이 플러스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태양이든 뭐 수성이든 금성이든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주인 자리가 있어요. 그 금성은 비너스의 별이고 이러니까 황소 자리나 천칭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원래. 그런 식으로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원래 자기 자리.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양자리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리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잘 쓰는 거예요. 점수가 높으니까 좋은 방법. 태양을 잘 쓴다? 네, 태양을 잘 쓰는 거죠. 원래 태양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은 사자 자리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원래 진짜 자리는 사자 자리인데 바로 그 다음 격인 거예요. 양자리 태양. 점수가 그 다음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자 자리도 태양 잘 쓴다 그랬잖아요. 네, 사자 자리는 양자리보다도 원래는 더 잘 써요. 근데 이게 애니어그램도 유형별로 건강한 상태가 있고 불건강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이 내가 사자 자리 태양으로 태어나면 태양을 아주 잘 쓰는 제일 잘 쓰는 구조긴 한데 그게 흉성의 영향을 정통으로 맞는 나쁜 걸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자 자리 태양의 그거를 건강하게 못 쓰고 불건강한 것처럼 아주 나쁘게 써요. 이게 뭐 어떤 수준까지도 그런 비슷한 네. 게 있다. 또 어렵네. 그러면 아까 다 하나만 더 질문. 태양을 잘 쓴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태양을 제일 잘 쓰는 건 사자 자리에 있을 텐데 어떤 거냐면 사자 자리에 태양이 있을 때는 쉽게 표현하자면 리더십. 태양처럼 내가 당당히 빛나는 그런 이미지가 제일 잘 발현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 태양에 빛나는 그 속성을 제일 잘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성질.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성에서 왕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이 태양계의 주인이고 결국 다른 행성들은 그 태양의 빛을 잠깐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이잖아요. 다른 별들은 원래. 그 태양계의 주인은 태양이죠. 태양계의 주인은 태양이니까 그 속성을 제일 잘 쓰는 거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왕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성을 배울 때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게 연예인들이 어떤 별자리,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차트 구조를 갖고 있나 막 그런 것도 살펴보거든요. 연예인 중에서 사자 자리 태양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GD예요. GD. GD가 사자 자리예요? 사자 자리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울리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체구도 조그만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냥 제일 이목을 끌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하면 그런 거죠. 리더십. 알겠습니다. 당당한. 또 저희 차트를 또 얘기해 주시죠, 계속.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부터 차차 이렇게 파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태양이 파라우스에 있는 것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파라우스라는 걸 그럼 또 봐야 돼요. 태양이 파라우스에 있으니까 파라우스 속성으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파라우스의 키워드는 우선은 되게 공유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남이랑 공유한다고. 그러니까 팔하우스 자체가 공유하는 성질이 있다. 네, 파라우스 이제 키워드가 남들이랑 공유하는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 파라우스 방이 그런 의미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황호님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추구하고 이런 가치관 태양이 쉽게 설명하면 남들과 공유하는 거에 목적을 크게 뒀다고 할 수 있겠죠. 맞아. 내가 아는 거 있고 하거나 좋은 거 있고 하면 네. 공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어떤 행성이 몇 번 방에 있는지에 따라 그 행성을 어떤 식으로 쓰고 싶어 하는지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양이 있고 파라우스에 있다. 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해야죠. 내 태양은 양자리에 있고 또 하필 파라우스에 있다. 그럼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다 관통을 하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형이나 가치관이나 나가고 싶은 방향이 양자리 특징처럼 직진하고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솔직하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 베이스가
남들과 공유하는 걸로 쓰고 싶다. 아주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끼워 맞춰가지고 확 연결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뭔가 입체적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 이 정도까지 공부하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일단 지금 흥미는 나는 있어. 계속하죠. 다행이네요. 음. 그리고 황호님을 처음 이제 유형 상담을 끝나고 제가 먼저 이 별자리에 대해 얘기를 조금 꺼냈잖아요. 그쵸, 저한테. 예, 그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되게 실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요? 예, 먼저 물어보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차트를 보고 혹시 몇 월 며칠 몇 시 생이신 거 맞냐 이 차트를 봤는데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거를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왈가왈부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개인적인 것처럼 이렇게 꺼낸 걸까봐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황호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황호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는 일이고, 이렇게 직업적인 걸로 이렇게 보면 말로써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행성 중에서 말을 관장하는 게 수성이에요, 수성. 수성인데, 그게 딱 9번 방에 있는 그거거든요. 자주색 모양. 9번 하우스가 수성은 아니고, 9번 하우스에 있는 그 별, 그러니까 행성이 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주색 머리에 띠 같은 거 두른 애가 있는데, 네. 제 별이 수성이다. 노란색은 태양이고. 그게 그냥 일단은 그냥 제가 막 설명을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별자리를 볼 때 막 그냥 단순하게 왜 너는 3월 20 며칠에 태어났으니까 양자리 하는 거는 왜 아까 그냥 정말 단순하게 태양의 위치로만 보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태양의 위치에 있는 별자리 말고 어센던트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줄여서 어센이라고 할게요. 어센은 어디 거냐면 방 번호 중에 1번이랑 12번 있죠. 왼쪽에. 그 1번이랑 12번을 가로지르는 제일 굵은 선 있죠. 검은색? 네, 왼쪽으로 화살표처럼 돼 있는 제일 굵은 선. 음. 그게 딱 걸려 있는 게 보면 맨 바깥쪽 돌아가는 띠 모양 중에 그게 딱 걸려 있는 게 처녀자리예요. 처녀자리. 내가 지금 1번 하우스에 있는 그 문양이 처녀다. 네네, 처녀자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태양에 위치한 그 양자리, 황호님이 태어나신 그 날짜의 양자리보다 제일 뭐 오히려 신경 써야 될 게 이 어센이거든요. 처녀자리 딱 걸려있는 어센. 그렇구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딱 태어난 순간에 그 시간에 동쪽 딱 지평선에서 딱 떠오르는 별자리예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자리 나랑 상관 있나? 동방박사? 그렇게 원론적으로 물으니까 어렵다. 근데 어센이라는 말은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 게 사주를 왜 어설프게 그냥 대충만 들어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당신은 뭐 하늘의 태양으로 태어났는데 뭐 당신은 뭐 큰 소나무로 태어났는데 뭐 당신은 큰 산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사주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딱 태어난 어떤 약간 제일 그 사람을 크게 설명해주는 캐릭터 같은 거가 있어요. 사주든 점성학이든. 네. 그 어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제일 크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호님을 제일 크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캐릭터는 처녀자리의 특징인데 그 처녀자리의 주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수성이거든요. 원래 주인이? 네, 원래 처녀자리의 주인 행성은 수성이에요. 아까 9번 방에 있다고 말했던. 네네. 그러니까 나는 뭐 태양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 삶을 제일 중심으로 갖고 가는 어떻게 보면 대표 행성은 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센이 처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어센의 주인이 수성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럼 나의 수성의 별이 처녀 자리에 어센에 딱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왜냐면 그 수성이 처녀 자리 딱 그 제일 주인한테 있으면 제일 점수가 좋아요. 아쉽다. 사자가 태양이 있는 것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일 한데 점성학은 만약이란 없고 아쉬워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 이런 걸 조금 공부하다 보면 약간 되게 좀 좌절하고 되게 짜증나요.
조금만 요걸 바뀌었으면, 요거 조금만 더 했으면 나 진짜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 맨날 선생님은 되게 비웃듯이 겸손하게 만약이란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 근데 이게 배워볼 만한 것 같아, 이거. 배우면 처음에 한 몇 달은 진짜 재밌어요. 네. 근데 뭐 나는 이게 항상 다른 거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또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수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처녀자리라는 것도 좀 놀랬고, 어센이 처녀자리라는 거를 보고 놀랬고, 음, 그리고 이게 수성이 9번 방이 있잖아요. 음, 9번 방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또 외국이거든요. 음, 외국이기도 하고 큰 학문이고 종교성도 띄고 출판 퍼블리싱이나 컨텐츠 같은 역할을 또 하고 음. 고학력자 되게 깊게 공부하는 이런 영역이 9번이에요. 그러니까 학자 같은, 네, 그러니까 뭔가 큰 학문, 어, 어, 특히 그것도 뭐라 그래야 되나 외국의 거예요. 외국 거. 어, 네, 9번은 약간 그런 거를 관장하는 방이에요. 네네, 9번 방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보고 또 놀랬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런 걸 하다 보면 제가 황호님의 그걸 좀 알고 가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근데, 그렇겠네. 그쵸.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배우고 나면 놀라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뭐 애니어그램도 뭐 그런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 처음에. 9번 하우스가 아까 전에 뭐 어떤 외국어 배우는 거 뭐 관련된 거라고 수성은 어떤 의미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말하는 거고요. 말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는 전자기기, 전파. 어, 그것도 결국은 말처럼 비슷한 속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전파에서 뻗어나가는 거기도 하고, 기계,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아, 수성은 또 이 행성들마다 남성성이 있기도 하고, 여성성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수성은 중성이에요. 음, 그래서 중성적인 성질이 있어요. 중재를 하기도 하고, 음,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변화무쌍한 면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말하고 정보, 거래하고, 음, 중개하고, 그리고 머리를 쓰는 직업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아무튼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출판, 제작, 퍼블리싱 약간 이런 거에 관련된 모든 거를 관장하는 게 수성이에요. 네, 개념이 좀 잡히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황호님은 이게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지만 딱 음, 떨어지는 거죠. 수성이 외국어와 관련된 거기도 하고 음, 큰 학문을 쓰는 그 자리에 있고 이러니까 애니어그램 외국의 학문을 음, 말로써 풀어가지고 아주 깊게 공부하는 거에 거기 내 어센 타고난 그 본질이 딱 그 방에 9번 방에 하필 수성이 딱 가 있는 거예요. 어, 만약에 진짜 잘 보는 사람한테 가면 이렇게까지 황후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뭐 외국과 관련된 걸로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나 그런 걸 쓰려고 할 거고,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좀 가르친다든지, 음, 아무튼 말로 먹고 사는 직업으로 남한테 이렇게 뭔가 전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걸로 인생을 좀 많이 써 나가겠네요. 라고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친구들이 그러긴 말은 해요. 황혼이는 말로 밥 먹자. 알로 먹.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요 딱 차트만 보고도 뭐 애니어그램을 하는 거 정도는 말 안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디테일한 거는 모르겠지만 점성학을 상담을 하는 사람이 요걸 보고 그 정도는 아마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만 봐도 아마 내 그 애니어그램적인 학문 내가 공부한 거를 가르쳐 주고 설파하는 방식으로 하필 또 태양이 8번 방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공유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고 싶겠죠. 8번 방이 공유였으니까. 네네, 공유였으니까. 그리고 또 하필 8번 방에 있는 태양이 양자리에 있어서 힘이 세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리고, 네. 말해요. 그리고 그게 양자리 태양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으로 뭐 위축이 되거나 뭐 머리를 많이 써서 뭐 이미지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성질이 아니라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식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뭐 독고다이 난 내가 이렇게 간다. 몰라 뭐라고 하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길 간다. 아마 양자리 태양을 솔직히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일 때는 좀 세요. 찌뿔통 약간 이런 이미지도 좀 있어요.
애기들이 완전 막 난리 칠 때는 약간 엄마들이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애가 너무 울어 제끼고 막 이러면 약간 정신 혼미하잖아요. 음. 그것처럼 약간 양자리 태양은 기가 좀 세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약간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조금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협회 쪽에서 애니어그램 네. 협회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뭐 음. 책 좋은 거 나왔다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카페 사람들 통해서 이 책 좀 전해도 되겠냐 네. 그래서 나와 같이 공부했던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되게 전문가래요. 뭐 네. 우리나라 애니어그램에서 몇몇들만 전수받은 어떤 그런 하위 유형 이론 아, 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책 같은 거 공유하고 싶다 카페 음, 분들에게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콜했죠. 근데 어, 바로 콜했는데 카페 회원이 이제 5천 명이니까 네. 제 생각에는 한 300권은 팔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가격 흥정도 하고 네. 책값도 깎고 막 100권은 내가 나눠주고 또 100권은 내가 택배도 보내주고 직접. 근데 이거 하면서 네. 와 내가 무슨 나 약간 삶의 체험 현장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 근데 그거 하면서도 그게 재밌고 좋을걸요. 뭐 나름 보람은 있죠. 어쨌든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하는 거니까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나름 기분 좋게 하고 있긴 있는데 네네. 아무튼 에너지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지치긴 하더라고. 그게 이걸 또 점성학적으로 차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8번 방에 지금 보면 노란색 태양 옆에 초록색 금성 보이시죠? 예. 그게 금성이에요. 금성. 예, 그러면 8번 방에 행성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랑 금성이 두 개가 있는데 네, 금성도 그 8번 방의 속성을 쓰는 거잖아요. 네, 금성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 애정, 뭐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예쁘게 꾸미는 거, 금성이 비너스잖아요. 아프로디테의 별. 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금성이 있는 방 거를 나는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나는 뭘 제일 좋아하겠어요? 남이랑 공유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음, 근데 왜 그게 힘이 빠질 거냐면 금성이 하필 양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예, 8번 판 겉에 양자리에. 예, 예, 금성은 양자리에 가면 마이너스예요. 어, 원래 뭐 황소자리나 천칭자리에 있어야 힘이 제일 좋은 건데 금성이 양자리에 있으면 힘이 빠지거든요. 음, 그게 어떤 속성으로 힘이 빠지냐면 충동적인 애정 같은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는 얘기하세요. 공감하시는 건가? 아무튼 충동적이라서 바로 왜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단번에 콜했다 그랬잖아요. 어, 내가 바로 그게 꽂히니까 콜한 거에 좋을 것 같으니까 바로 앞뒤 안 째고 앞뒤 안 째고 뭐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뭐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후에 뭐 몇백 명이 신청해서 내가 택배 보내느라 개고생하겠구나 이런 계산 없이 그냥 그냥 촉으로 이거 좋다 우리 회원들한테 좋을겠다 하고 계산 없이 콜했는데 그 뒤에 감당하는 건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뭐 무슨 자리에 무슨 별이 있을 때는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런 걸 막 배우거든요. 배우면 양자리 금성의 속성은 짧아요. 그 에너지가. 필 꽂히면 막 좋아하다가 난리치다가 짧기도 하고 연인이나 이런 것도 그런가? 그쵸. 그 모든 애정 연애 관계의 속성을 담당하는 건 금성이에요. 근데 그래서 양자리에 있으면 네 좋아해지면 딱 밀어붙이다가 확 식어버리기도 하고 이거 그, 편집해야겠다. 어,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금성이 양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그 차트마다 자기 태어난 차트마다 너무 아쉬운 게 있거든요. 나한테 이게 아쉬운 건가? 그쵸? 좀 마이너스인 거니까. 어, 황호님은 점수가 좋게 한 거랑 안 좋게 한 게 약간 교차돼서 계속 있어요. 약간 오르막길 내리막길.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나쁜 것도 있고. 참 그렇군. 그쵸,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택배 이거 택배 내가 다 보내야 되는데 100개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좋은데 진짜 그거 네.
근데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애니어그램도 그렇지만 점성학도 뭐 이거를 믿든 안 믿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서 가끔 좀 저도 처음에는 충격받고 막 이랬거든요. 약간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나는 하필 뭐이 행성이 이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걸까? 뭐 이러면서 막 저 처음에 사유형이라는 거 알고도 조금 놀랬듯이 근데 그런 거에 근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태양님께서 그런 네,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팍팍 말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다 참고하고 필터링 하면 되니까. 네, 알겠어요. 한 3분만 쉬죠.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막 쉽게 이렇게 막 감정적인 것도 그런 거고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바람둥이가 많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음. 양자리 금성 속성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황호님도 아니요. 바람 저는 안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네요. 저 가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말하는 건데. 네, 진짜예요? 어, 바람은 안 펴요. 내 속성이 짧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짧게 연애는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20대 중반에? 20대 때? 그때는 인기가 하나도 없었고, 어, 근데 뭐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그리고 제일 저는 황호님의 차트에서 맨 처음으로 보였던 게 달이에요, 달. 응, 응. 달이 지금 어딨냐면, 이제 왼쪽 편에 11번이랑 12번 중간 선에 걸려있는 초승달 모양 같은 하늘색? 예, 그쵸. 달. 네, 저게 달 모양이고 달인데, 네. 이제 저게 애매하게 11번, 12번 사이에 걸려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땡겨 쓰는 거 뭐 이런 걸로 봤을 땐 12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어, 12번에 있다고 봐야 돼서, 그럼 이제 화우님의 달은 12하우스에 있는 건데, 예. 12번 방은 전체 네이탈 차트 방 중에서 제일 은밀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이기도 하고, 네네. 키워드가 12번 방이 관장하는 거는 뭐 꿈이거나 꿈? 무의식의 세계, 예. 제일 그리고 어두운 부분, 음, 뭐 키워드만 말하면 약간 뭐 악령의 세계나 악몽이거나 네. 사람들이 모르고 치부하는 뭐 무의식의 세계, 내밀한 곳, 비밀, 거짓말 뭐 이런 식의 거를 다 관장하는 게 12번 방이에요. 제일 어두운 부분, 깊고. 나의 깊은 내면. 내 깊은 내면 안 드러나는 뭐 무의식의 세계 다 그런 건데 근데 달이 하필 있네. 거기 달이 있잖아요. 달은 태양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 이제 자기가 점점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치관으로 끌고 나가는 이상향 같은 거라면 달은 원초적인 감성,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네. 금성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금성도 감정이라고 안 그랬나? 금성 그냥 애정, 아, 즐거움 그런 영역이고 응, 뭐 슬픔이든 기쁨이든 모든 그런 감정 응. 감정이 이제 달이에요. 감정이 달인데 그 달이 12번 방에 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무의식적인 거에 내 감정이나 감수성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예, 그러니까 이게 애니어그램이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응. 나는 본능적으로 그런 걸 그리고 그게 사유형이랑도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 그쵸. 이게 사유형이 아무래도 감정형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그 기질을 좀 깊고 크게 쓰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적 자기 보존이다 보니까 네. 가장 고통스러운 예술가를 상징하는 성향이 있어요. 4번 유형의 성적 자기 보존이. 네, 네. 어, 그리고 12번의 키워드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고독, 음. 두려움, 속박, 매이는 거, 12번은. 그리고 아까 전에 되게 충동적이라고 해서 금성이라 그랬잖아요. 충동이 양자리에 있어서. 예, 근데 4번 유형의 성적 자기 보존 이 네. 유형들, 그리고 3번 날개 끼고 하면 정말 많이 변덕스럽거든요. 4번 중에서 제일 변덕스러운 유형이에요. 근데 음, 관계를 중시하긴 하면서도 또 그 관계한테서 요구사항도 엄청 높거든요.
그 관계에서 요구 사항이 높은 건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차트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사람이 이제 1번 방이 있잖아요. 방 중에서 1번 방. 네네. 1번 방을 항상 내 자신이에요. 내 나, 음, 내 머리, 이런 나고 음, 딱 그 반대편에 있는 게 7번이잖아요. 음, 12개니까 180도 제일 반대에 있는 게 7번이라서 7번 방이 의미하는 게 상대방이에요. 7번 방이 의미하는 게 뭐? 상대방. 예, 예, 타인이거든요. 예, 타인. 예. 그리고 뭐, 인간으로 말하면 내 배우자예요. 결혼해서 내 상대방이 되는 사람. 네네. 7번 방이 그 의미인데, 7번 방이 딱 걸려 있는 게 보면, 제일 겉에 자리에 이제 걸려있는 별자리는 저게 물고기 자리거든요. 어, 저게 물고기 자리 표시인데, 물고기 자리의 주인은 목성이에요, 목성. 예, 예.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의 주인이 목성인데, 그러니까 좀 따라오시기 힘드시겠지만, 일단 설명 들어보시면, 예, 그 물고기의 자리의 주인은 목성인데, 목성은 5번 방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5번 방에 이렇게 사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긴 저 행성 있죠. 예, 그게 목성인데, 예, 목성은 특징이 확장하고 부풀리고 제일 이상이 높은 거예요. 행성들 중에서 크기가 제일 커요. 예, 예. 그쵸, 목성 크죠. 목성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딱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방금 조금 전에 하신 말 중에 제가 딱 이렇게 머리 걸린 게 상대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크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내 상대 7번 방,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이 항상 7번이거든요. 사랑이든 사람이든 아무튼 상대방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7번인데 그 7번이 물고기 자리인데 그 물고기 자리의 주인이 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성 성향으로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또 하필 이 목성은 5번 방에 있잖아요. 5번 방 그 제 바깥쪽에는 또 보면 그게 염소 자리예요. 염소 이렇게 뭐 이렇게 꼬아져 있는 모양 같은 게. 그러면 이제 목성이 염소 자리에 있는데 하필 목성은 염소 자리에 있으면 힘을 잃어요. 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요? 그럼 좀 과하게 요구하다가 내 성에 안 차서 내가 힘이 좀 빠지는 거죠. 아, 내가 과하게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그냥 지친다. 얘 힘이 빠지거나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뭐 미리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좀 내가 원하는 목성의 크기만큼 그렇게 큰 게 좀 항상 안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이게 7번은 파트너십이기도 하고 1대1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하고 상대 관계를 맺는지 뭐 아무튼 그런 키워드거든요. 7번 방은. 7번 방에 아무것도 없기는 하잖아, 근데. 없는데 없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없으면 그 7번 방을 물고기 자리 위치잖아요. 예? 그럼 그 물고기 자리 속성과 물고기 자리를 또 주인인 목성으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좀 과한 거를 요구하는 성향이 있다. 네, 그래서 7번 방, 지금은 7번 방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7번 방의 주인인 물고기 자리의 목성으로 끌어서 생각했지만, 예를 들어 뭐 7번 방에 금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상대하는 게 항상 즐겁고, 남한테 보이기에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되게 재밌고 애정을 가지고 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7번 방은 남이 보는 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남을 대할 때 상대는 그 이미지로 나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7번 방에 아무것도 없다고 텅 비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자리와 그 물고기 자리의 주인이 목성으로 보는 건데, 이제 황호님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막 되게 그 어떤 소울메이트적인 거를 찾다 보니까는 좀 요구하는 것도 같은데, 네. 그래서 좀 합일되는 느낌? 그러니까 성적 자기보존 에너지가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좀 합일되려고 하는 거? 상대와 나랑? 소울메이트적으로? 한 번에 찹 달라붙는 느낌으로 완전한 합일 같은 거를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특히 예전에는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 정도, 나만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챙겨준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의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성적 자기 보존의 특징이에요.
4번 성적 자기 보죠. 4번 성적. 음. 감정적으로 그 합의를 더 크게 원하는 건가요? 다른 유형보다?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나 정도의 어떤 똑같은 감정, 똑같은 그거를 소유하고 똑같이 느끼고 공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완벽한 어떤 꿈의 이상적인 관계? 그 또 공유하는 거, 그 정도의 합의나 공유감을 원하는 게 아마 또 8번 방에 있는 금성 때문에도 그렇게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 금성은 또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항상 사랑과 애정은 항상 금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8번 방에 공유하는 방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원하는데, 그게 양자리에 있다 보니까 남들이 느끼기에는 스피드가 너무 빠르거나 음. 뭔가 너무 충동적인 폭발적인 에너지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약간 뒷걸음질 치게 하거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들 중에서 좀 자기 보존 성향이라고 해서 자기를 좀 잘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은 저 보면은 이제 바로 뒷걸음질 치실걸요. 치실 거예요. 너, 너무 본능적인 느낌이겠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쟤는 내일이 없나? 약간. 오늘 하루만 살고 예, 예. 불태워버릴 느낌으로 어, 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어. 그 달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 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달이 그 12번 방에 있다는 거는 예. 아마 사람들이 황혼님의 그 감수성이나 감정 체계 이야기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어, 어. 음, 제가 이렇게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네, 그냥 차트에서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달이 이렇게 12번 방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음, 12번 방은 내 내면에 너무 있는데 네네. 나는 그 무의식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네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제일 너무 은밀한 방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게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랬을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그게 또 3번 방에 보시면 네. 까만색 모양의 행성이랑 또 옆에 빨간색 화성이 있거든요. 네. 3번 방에 까만색은 토성이고요. 빨간색 그거는 화성 모양이에요. 화성. 음, 음. 토성과 화성인데 토성이랑 화성은 그 행성 중에서 흉성이에요. 토성과 하성이 흉성인데 두 개 다 같이 있네요. 두 개 다 같이 있고 그리고 그게 바깥쪽에 보시면 전갈이거든요. 전갈. 꼬리 밑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셋이는 무조건 정갈이에요. 아니 3번 방에 이제 맨 바깥쪽에 있는 게 보면 정갈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바뀌어요. 다 이렇게. 알겠어요. 천궁도는 네네 그 일단 바뀌는데 황호님은 토성과 화성이 전갈 자리에 있어요. 음, 정갈 자리 3번 방에 있어요. 음, 그걸 이제 왜 이걸 얘기했냐면 그게 이 항상 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각도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별들끼리는 그게 이제 좋은 각도도 있고 나쁜 각도도 있어요. 네. 좋은 각도는 예를 들면 별이 달과 뭐 예를 들어서 달과 태양이 좋은 각도로 연결돼 있거나 뭐 달과 금성이 좋은 각도로 연결이 돼 있으면 나는 내 달은 태양이나 금성에 좋은 영향을 받고 이런 식이고 달이 뭐 토성이나 화성 이런 거랑 나쁜 각도를 맺고 있으면 그 흉성의 나쁜 작용으로 나한테 와요. 네. 근데 황후님은 달이 3번 방에 있는 화성과 흉성의 나쁜 각도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달의 위치랑, 달의 위치랑 이제 흉성인 화성, 토성이. 그래서 아마 그 무의식 세계로 인해서 좀 고통스러웠겠죠. 사는 게, 내 무의식, 내 감정이 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음, 토성과 화성은 흉성이고 금성과 목성은 길성이에요. 수성은 중성이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하필 흉성인 화성과 토성으로 나쁜 각도로 맺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죠. 내 내면이. 그러니까는 뭐 자기 파괴적인 것 그런 것들이라든지 충동적이고 막 그 안정적이고 이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막 이게 충동적이고 막
좀 그렇게도 있었고 강한 욕구 이런 것들도 네. 있었고 그러면서도 내 혼자 스스로 좀 달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통받으러 일부러 더 들어간 느낌은 강했어요 내가. 난 뭐 방랑자야, 난 고독해, 나는 우울해,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막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나마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금성이랑, 그러니까 8번 방에 있는 금성이랑 태양은 달이랑 좋은 각도예요. 그러니까 어, 완화시켜줘. 어, 그거를 내가 고통받고 내 내면, 화성이랑 토성 때문에 고통받아서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무의식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길성인 금성이랑 그리고 상태 좋은 태양이 또 좋은 각도로 또 맺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따로. 그래서 어, 남들이랑 8번 공유하는 걸로는 어. 또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또 동시에 있을 거예요. 그좀 모순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게 네. 3번 날개의 영향도 있는 게, 음, 사람들도, 근데 제가 사람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네, 7번이 주인이 또 목성이니까. 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되게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뭐 저는 애니어그램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차트대로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응, 응. 이 무의식 세계. 그래서 아마 그때 점성술 차트 상담하실 때 그분이 뭐 황혼이 뭐 2주 만에도 배울 거라고 했던 게 뭐 테크닉적인 면이나 뭐 이렇게 외우거나 이런 거 말고 뭔가 이런 걸 관통하는 힘이나 무의식 세계를 이해하거나 이런 촉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그분은 보셨던 것 같아요. 음, 달이 12번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 아주 은밀하고 막 내밀한 거를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내 달이 느끼고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남들의 어떤, 그게 이제 제가, 남들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속이거나, 아니면 어떤 음,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의미, 동기? 네. 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잘 보여요. 아, 그래서 그것들을 어릴 때는 막 일부러 말을 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이 알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음, 힘드니까. 네, 근데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가식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그런 행동하면서 되게 즐겁게 사니까. 그리고 자기 음,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음, 그걸 찔러버리는 거죠. 너가 착한 것 같아? 너가 뭐 되게 아는 거 많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음. 아니야 이러면서 너는 이래서 이런 거고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그런 되게 불공허해 있을 때 되게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죠. 그게 이걸 또 차트로 연관져서 해석을 하면 어, 그 달이 내 스스로는 고통은 또 받지만 그게 지금 화성이 그 3번 방에 있는 빨간색이 화성 그 화성이 예, 정갈 자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정갈 자리 또 주인 행성이 화성이에요. 어, 어, 화성이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예, 화성은 그 왜 전갈 자리 화성은 전쟁의 신 마르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갈은 독침으로 예,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정갈은 독 한 번 쏘면 쟤도 죽여버리지만 결국 나도 죽거든요. 예, 그 정도로 한 방에 엄청난 죽여버리는 그런 힘인데 예, 그 정갈 화성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거고요. 그게 9번 방에 있는 수성이랑 180도 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음, 이게 어포지션이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말로 죽일 수 있는 거죠. 음. 근,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근데 나올 수 있어요. 말로 아까 전에 공유하고 음, 그런 부분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좋은 면도 분명히 이제 있는데 예, 예, 내 말을 그러니까 스타일적으로 보면 뭐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촌철살인이거나 예, 패부를 이렇게 확 찔러버리는 거나 남들이 주눅 들어서 한마디도 못하게 찌르는 스타일처럼 말 스타일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황호님이 왜 맨 처음에 친구들이 뭐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잘 뭐 이제는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나에 대해서 별로 그런 안 하죠. 예, 그게 아마 그 황호님이 어렸을 때 왜 남들은 캐치 못하는 그 무의식적인 거나 네가 가식을 떨고 있거나 이런 부분을 남들이 모르는 촉으로 너무 다 이렇게 까발리듯이 다 알았다 어,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알지 않을까요? 내가 뭘 조금 해도 얘는 다 꿰뚫고 있으니까 약간 풀어지지 못하고 조금 만만하게 얘를 대하거나 편하게 대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분들도 본능적으로 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되게 불건강할 때는 그런 걸로 되게 했고,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그 사람이 가장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나이 먹고 깨달았을 때 느끼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시에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내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는, 무서울 것 같은데. 그- 네. 뭐, 가령 그런 거죠. 너는 뭐 이제 되게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여자한테 접근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되게 어떤 그런 똑같은 일을 벌어질 거고, 결국 그것이 너의 뒤통수를 칠 거고, 그게 한 20년, 30년 지나면 내 말이 떠오를걸? 이렇게. 그게 4번 유형에 그런 것도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저도 4번인데 가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눈치가 되게 빠르고 지금 이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저렇게 사이 좋은 척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네가 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고 가식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나는 알아. 이런 것도 저도 그런 자만 같은 걸 갖고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막 그 성적 자기 보존이 좀 극적인 분위기나 격렬함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그게 내적인 세계로 향하는 거거든요. 자기 보존이 있어서 뒤에. 근데 그런 감정이 갑자기 우울하고 막 격렬한 것들이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근데 감정을 확실히 집중을 하거나 나한테 되게 안 좋은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도 저는 다 느끼려고 해요. 감정이 되게 힘들면 사람들은 그걸 막 회피하려고 막 나간다든지. 네,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내 방 안에서 다 들여다보고 다 느끼고 다 고통받고 그거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를 이제 점성학 차트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달이 12번 방에 있는데, 사자 자리에 있잖아요. 그 달 바깥쪽에 있는 그 별자리 모양은 사자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게. 사자 자리의 주인은 태양이에요. 8번 방에 있는 태양. 근데 그 달은 보면 옆에 숫자가 있잖아요. 0, 4, 이렇게. 그게 4도예요, 4도. 그러면 달이 다른 행성 중에서 제일 빨라요. 왜 하루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네. 보름만 돼도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확 바뀌고. 네.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일단은 내 무의식은 엄청 변덕스러운 거예요. 또 변덕스러운데 좋은 거는 달이 그렇게 막 변해서 4도인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4도, 5도, 6도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달은 빠르니까. 그러다가 저기 20도에 있는 저 태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달이 사자자리에 있는데 그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을 곧 만나는 거예요. 그 8번의 속성으로 남들과 공유하는. 그래서 달이 태어난 순간의 차트에서는 이 고정되어 있는 차트에서는 3번 방에 있는 흉성들의 공격을 받은 채로 태어나서 고통스럽고 그거를 나는 태어난 모양 자체로는 그걸 피할 수 없고 계속 본능적으로 다 떠안고 가는 형상인데 어릴 때? 그러니까 내 타고난 본능 자체는. 예, 근데 그거를 계속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나는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을 결국은 만나는 거예요. 남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내 어두운 걸 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황호님이랑 저는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고통받은 것 또한 남들이랑 공유하고 그걸 자양분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이제 성적 자기보정 전형적인 고통스러운 예술가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렇지만, 네. 그게 이제 건강해지면 열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도 견고하고 좀 집중된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왔던 창조적인 발상, 그래서 그것들이 현실하고 연결을 맺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4번 성적 자기보전이 좀 건강해지면.
그 말 표현 자체가 점성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 이 차트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음, 달이 태양을 결국은 그렇게 만나고 하필 그 태양이 8번에 있고 양자리에 있어서 힘이 세고 남들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직진해서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퍼주면서 음, 그렇군. 또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 수성을 일단은 잘 쓰셔야 되는데 내 업센의 주인이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황후님을 만났을 때 그거를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했던 게 황후님이 어, 이 연구소를 오래 하시면서 잘 쓰시려면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이게 학위적인 것처럼 음,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수성이 9번 방에 있는 수성이 3번 방에 있는 화성 토성이랑 왜 180도로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는 대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 구설수일 수도 있어요. 구설수요. 네, 그러니까 수성으로서 말을 하는 걸로써 음, 화성은 분쟁이고 토성은 슬픔이에요. 토성이 슬픔. 토성은 키워드가 다 그런 거예요. 음, 슬픔, 뭐 고독, 음, 뭐 냉정함, 그리고 뭐 노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음, 고통이나 불행 같은 걸 다 상징하는 게 토성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아무튼 흉성 두 개랑 그렇게 180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다고 보면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나중에 힘들어지면 구설수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는 거는 예상하고 있어요. 본인 원래 어떤 면에서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 있는 말이 딱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있고, 음, 어떤 사람들한테는 뒤에 칼을 갈고 싶은 마음 정도로 찔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정말 센 정갈 화성이랑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엄청난 네, 근데 이제 사실 제 의도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음, 또 제가 다르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제가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쓰고 할 때는 어, 분명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안 올라오겠지만 네, 내가 뭔가 이제 충동적인 성격이나 어떤 그런 실수가 나왔을 때는 왠지 이제 뭐 어떤 TV에 나오는 사람이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옛날 것까지 다 나오게 돼서 휘말리게 그쵸. 되는. 네, 근데 저는 딱 그런 게 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거 말고서라도 원래 본인이 느끼신 거죠, 그거를.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무의식적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도 느꼈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그걸 무의식이, 내가 의식적으로는 그걸 생각 안 한다는 건 또 아는데, 내 무의식이 내가 가끔씩 내가 느끼거든요. 달이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음. 저렇게 흉성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게 돼도. 이 뭔가 그 양자리 태양 같은, 괜찮아요. 음. 불굴의 의지로. 그러니까 이 화성의 에너지도 세기 때문에 음. 용맹스러움도 있는 거예요. 음.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갈 화성은 이 사람이 작정하면, 왜냐하면 정갈은 독침을 쏘면 자기도 죽거든요. 근데 음. 마지막에 한 번은 쏘고 쟤를 죽이려는 그 본능 때문에 쟤도 죽고 나도 죽는 거잖아요. 음. 그것처럼 그걸 자기가 죽는 것도 알면서도 싸워야 될 때는 싸우거든요. 정갈은. 음. 근데 좋은 것도 많아요, 음. 되게. 이게 양자리 태양도 좋은 거고, 음. 그 다음에 달이 태양이랑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도 좋은 거고, 음. 그리고 달이 금성이랑 4도, 2도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음. 이렇게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다. 음. 근데 저는 좀 막 그렇게 편하게 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내가 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막 네, 되게 하고 있는데도 행복한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한테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좀 더 현실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뭐 어떤 경제적인 것이든 내가 뭔가 환경적인 것이든. 근데 음, 이제 제 내면 안에서는 그런 방식들이 약간 요령이고 편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 근데. 또 나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양심을 따르는 방식도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내가 가끔 힘들 때도 있고, 나도 지칠 때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들다가도, 아, 또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갈등과 모순. 그게 왜 그러면 안 되고, 왜 그게 요령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가 하면 요령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이게 내가 내 마음을 알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달리기 하셨잖아요. 네. 남들이 내가 좀 하기 싫어하는 행동들을 좀 하는 이유들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상술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래왔고 인간들은 늘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보편적인 건데, 음, 나는 내 마음의 무의식을 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동의 의도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사유형의 자기 검열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버리니까는 좀 편하게 하는 타입은 아닌 거죠. 현실에서. 점성술로 보면 이 차트로 볼 때는 다른 기본적으로는 흉성이랑 안 좋은 각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의 편한 방향으로. 달이 뭐 예를 들면 그 5번 방에 있던 목성이랑 좋은 구조로 연결이 바로 돼 있었으면 음,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감정적으로 풍요롭고 목성은 행운의 별이기 때문에 음, 항상 기분 좋고 편한 거예요. 근데 그 목성이랑 연결고리가 없어요. 음, 그렇네요. 네, 그 연결고리가 없고 뭐 180도도 아니고 120도도 아니고 애매한 구조라서 연결고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태양이나 금성이 조금 완화는 시켜주지만 흉성 두 가지 흉성으로 저렇게 다이렉트로 3번 방에서 한 방에 있는 흉성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마 4번 유형이 이제 뭐 단점 같은 걸로 내면의 감정이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저한테 해주려고 하셨던 말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그 구설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제 판단인데 검사지를 안 쓰시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했을 때 저도 4번 유형이 나와서 알고 갔는데 검사지도 없는 상태에서 4번 유형인 걸 바로 아시는 거 보고 되게 놀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그 촉이나 이거 뭔가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나 그리고 이미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를 다 까발리는 수준으로 그거를 꿰뚫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너무 대단은 하시긴 하신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그거를 펼쳤을 때 너무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본인의 그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깊게 이렇게 그 사람만의 얘기를 끌어내 쓰는 방법이랑 검사지를 쓰는 방법을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썼는데 이제 다 썼으니까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딴지 걸 게 없고 일단은 음, 그리고 학위를 받으시거나 공부를 하시면 뭐 다른 학위를 받은 사람들 다 가봤지만 이분은 경험이나 노하우 측면에서도 더 탁월하시다라는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본인의 촉이나 직관으로 하시는 게. 근데 기본적인 세상이 인정해주는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너무 그것만 많이 쓰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거를 요령이라고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요령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폄훼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같이 쓰면 플러스면 플러스지
타협을 하는 것보다는 내 거를 버리는 건 아니니까. 내가 가진 강점을 버리고 검사지만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게 네, 만약에 그렇게 잘 되려면 네, 일단 제가 자기 관리를 잘 해놔야 돼요. 내 정신 상태나 내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고 하면 그런 네. 부분에 좀 없는데 약간 그 전자파 소리가 좀 나네. 어, 지금도요? 예, 예. 만약에 내가 좀 약간은 좀 정갈적인 아까 말했던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 네, 요런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힘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협회가 되게 크고 뭐 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그 사람을 따르고 뭔가 뭐 선생님이라고 한다든지 뭐 네, 괜찮아요. 그런 것도. 근데 그 음, 사람 얘기 그걸 들어봤는데 뭐 통찰이라든지 깊은 내면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저는 바로 돌변하거든요. 약간 8번 같은 그 아, 공격적인 공격적인 예, 느낌?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좀 그런 성향들이 나오는데 그게 왜 분노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좀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현혹되어 있는 것 같은 예, 느낌?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 물론 음, 제가 같이 판단을 한다라는 것도 좀 안 맞지만 네. 저도 어쨌든 주관으로 보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살아가는 걸 보거나 이럴 때 그 내 안에서 그 분노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내가 그냥 무작정 맞춰서 따라가기보다는 그래 너희들보다 내가 더 클 거야. 그래서 내가 더 바꿀 거야. 근데 그 혼자서 하죠 나는. 그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용 써도 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 뭔가 어떤 그 권위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그게, 그게 4번에 내가 되게 특별하다는 것과 또 연관이 돼 있을까요? 그쵸. 그런 것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나 내가 좀 피곤하고 예민하면 이제 그런 거가 불쑥 올라오는데 좀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있을까 봐 약간 내가 두렵기도 하죠. 아,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거기서 또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런 사람들 보면 이단 같은 거에 빠져 있거나 이러면 답답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조금 적당한 수준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아, 근데 이제 그게 애니어그램이랑 연관이 되면, 애니어그램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약간은 그래도 영성이나 어떤 진실이나 진리에 관한 거. 그러니까 되게 네, 내가 생각하는 가치적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나누는 거로 꼭 다른 심리학도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심리학 쪽으로 접했을 때도 한번 강의 같은 거 다른 심리학에 대한 기법, 뭐 어떤 뭐 NLP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그 학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딱 들어봤을 네, 때 아니면은 뭐 한 소리 하죠. 근데 이제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음, 사람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있어. 그게 좋아. 근데 그거를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나도 인간인데 뭐. 그게,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그 공격성이나, 그러니까 이 애니어그램도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제가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알겠으니까 전해주고 싶거든요. 저도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왠지 얘는 이 유형인 것 같은데 불건강한 모습이 보이면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근데 가끔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유형화한다는 것 자체가 싫고, 그 사람은. 그리고 미신처럼 뭐 사주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불신하고 딱 터부시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호님도 그런 거를 깊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몰랐을 때는 이렇게 딱 이게 약간 현혹되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공격을 하려면 좀 더 알면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요? 음, 어, 너무 산으로 갔나? 네. 그쵸. 공격을 하면서 하면 되게 손석희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오히려 다 좀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파면 맹점이 더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터무니없는 건 아니구나라고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이제는 네. 무작정 싸우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는 음, 제가 저까지 게 뭔데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뭐 음, 이제는 그런 거죠. 내가 힘을 키워야지. 내가 유명해져 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열심히 해서 네. 내가 뭔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 말도 맞는데, 뭘 위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뭔가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언쟁을 벌이거나 뭔가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대립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음, 약간은 좀 울타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 카페라든지 내 타입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항원 스타일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스타일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전해져야 된다고 믿어요. 음, 그러니까는 내가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그게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면 나는 고개를 숙이죠. 받아들이죠.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나도 영향력이 생겼어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전할 때 있잖아요. 네, 되게 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되게 충동적인 생각도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또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음, 근데 그게 쉽게 조절은 잘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 상태가 있으면 참 좋긴 한데 또 그럼 좀 무미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있나요, 차트에? 기본적으로 직업을 쓸 때 사람을 만나는 걸로 되게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 음, 10번 방에 보시면 음, 헤드폰 모양으로 생긴 기호 보이시죠? 그게 드래곤 헤드라는 건데, 그거는 뭐, 금성 같은 이런 별 행성은 아니고요. 네, 드래곤 헤드는 사람을 만나는 위치예요. 드래곤 헤드가 있는 방의 속성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10번 방은 쉽게 말하면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0번 방의 드래곤 헤드가 사람을 만나는 행성이라 그랬잖아요. 아, 나는 직업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원래 무슨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수성이고 뭐고 뭐 말로 하는 거고 뭐를 떠나서도 일단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아, 10번 방이, 그러니까 항상 직업은 10번 방을 기준으로 제일 먼저 봐야 돼요. 10번 방. 10번 방에 음, 드래곤 헤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엄청 많이 상대를 하시겠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뭐 상담을 받으면 그런 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오님은 그래도 내면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본인도 약간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좀 본인이 믿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좋은 상담가 거든요. 왜냐면 음, 그 9번 방에 있는 수성이랑 5번 방에 있는 목성이 좋은 구조예요. 좋은 각도예요. 음, 그 목성은 행운의 별이고 길성이라 그랬잖아요. 음, 수성이랑 목성이 이렇게 좋은 각도로 연결이 돼 있으면 전문적인 상담가예요. 음, 왜냐면 내 말로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전문적인 상담가인데, 그리고 목성이 행운의 별이기 때문에 파급되는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결국. 음, 좋은 의도와 영향력으로 내 말을 펼쳐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기본에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믿고 따라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렇군. 근데 이게 참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맞아. 아, 맞아. 나 그런 게 있지.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내가 되게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그러면 요 굴레 안에 있고 요런 울타리에 있다라는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기보다 내가 왠지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음, 그 모든 상담, 그러니까 저도 사주를 보러 가거나 뭐 점성학 이거를 이제 조금 공부하기 전에도 이렇게 보러 가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좌절을 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근데 오히려 황후님은 처음 듣는 것 치고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막 되게 믿는다 이런 느낌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음,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부분들을 되게 포인트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음, 그 되게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성장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성질이 있든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있든 말든 네, 그런 것 자체가 나한테 다 성장을 줄 거라 믿어요.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긍정적인가? 근데 그 성장이라는 의미가 되게 행복하고 웃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프기도 하고 칼바람 맞는 건 느낌이기도 하고 한데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보고 경험하고 깨달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힘들어도 돼요. 고통스러워도요? 예, 더 아프고 그래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죽으니까. 아, 8번 방의 키워드가 죽음이에요.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란 거에 대해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엄청 많이 했어요. 8번 방에 태양이 있잖아요. 어, 어. 8번 방에 별이 태양이랑 금성이랑 두 개가 다 있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잖아요. 옛날에는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 예, 다 죽는데 무슨 소용인가?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 약간 빛으로 왔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림자에서 그래도 그럼 이런 거예요. 어, 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불살라서 남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죽으면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의미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어, 여기에서 내 몫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좀 덜,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뭘 알려주면 그런 걸 좀 덜 겪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보다 네. 어, 덜 힘들다라기보다는 더 힘들어도 되는데 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 그래도 자기 자신이라서. 그러니까는 음, 그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데 네. 근데 자기 자신인 게 너무 그래도 나는 좋아. 이 세상에서 뭐 그래도 난 좋았어. 이 정도만 느껴도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뭐 행복한 기간이 오랫동안 길었다고 한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 나를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아, 나는 참 내가 좋아. 잘했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4번의 건강한 방향의 표현인가? 아, 어, 네. 근데 그러면 다른 데서는 행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른 게 어떤 거 있어요? 그냥 뭐 평범하다라고 말은 하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랑 사랑을 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행복감 추구하는 뭐 일단 다른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 간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사람들하고 모임에서 밤새도록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일단 해외여행 간 적 없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가고 싶은데 뭐 현실에서 네. 누리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그 황호님 차트 중에 특징적인 거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예, 12별자리가 이제 공기의 속성이 있거든요. 네, 천칭 자리랑 그다음에 물병 자리 그리고 쌍둥이 자리가 공기 별자리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밸런스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 공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거리감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데 그런 밸런스의 별자리에 행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 뭐 약간 극과 극, 밸런스, 네, 네. 그러니까 치우쳐져 있어서 어, 밸런스 맞추는데 되게 취약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런, 다른 거에 꽂히는 거에 끝장을 보려고 하실 것 같고, 예. 그게 성적 본능에도 그게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거리감을 적당히 유지하거나 밸런스를 맞추거나
그런 거에 약하시지 않을까?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네, 그런 감정 이렇게 가지면서 산 적도 많지만 지금은 사람들하고 더 융화되고 잘 지내고 뭐 네. 상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근데 상처는 많이 받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처?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전혀 티 안 내죠. 어떤 상처예요? 성적 본능이 안 채워지는 거? 그냥 나는 이 사람이 되게 좋아서 어떻게든 좀 네. 감싸주려고 했는데 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나의 그런 거에 마음을 잘 모른다든지 오히려 그렇게 갈 때는 원래 되게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엄청 깊게 합일이 되고 싶은데 못 채워져서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챙겨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좀 반대로 작용된 거? 뭐 그런 것들도 있죠. 좀 근데 그런 거에 안, 대한 감정 표현을 좀 안 하는 네. 것 같아. 좀 이런 거는 좀 남자다운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꿍한 건가? 아니요. 양자리 태양은 기본적으로 남자답죠. 남자다워요. 양자리는 특히나 남성성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도 양자리 태양이면 좀 터프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 남성성.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 안 외로워요? 너무 뜬금없나? 그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걸 잘 표현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달이 12하우스에 있어서 예. 오픈을 안 하겠죠. 더 내밀한 곳으로 갖고 가려고 하고. 옛날에는 한 사람한테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좋아하고 이러고 하면 많이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말했을 때 약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말했을 때 바로 되게 희석되는 느낌? 약간 부패되는 아, 느낌? 내 입에서 나오는 동시에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사람이 원래 키스를 하면 네. 호흡이나 어떤 공기의 저항을 안 받았을 때는 입 안에서의 그 키스는 난 더럽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네. 그게 네. 이제 밖으로 그냥 흘러나올 때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 음, 음. 짝 달라붙게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데 말을 해버리면 그냥 부패되는 느낌? 음, 그쵸. 오히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들면 안 하니만 못했다는 생각 드니까. 근데 막 외롭다 뭐 약간씩 들죠. 이제 그 옛날에는 내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도 막 글 같은 거라도 썼는데 네.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운영도 하고 막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은 혹시나 또 오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음, 나를 스스럼 없이 부끄럼 드러내는 거라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걱정을 한다든지 오히려 그러니까 음. 뭐 혹시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꽤 많죠. 그래서 저,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저 이제야 몰입이 되고 1대1로 대화하는 게 적응이 된 것 같은 게, 이게 성적 본능이란 얘기하는 느낌이구나, 이게 왔어요. 제가 사자여서 그런지, 어,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끝낼 거예요. 이거 방송으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떡해요. 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내밀한 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배짱이 엄청 크신 것 같아요. 그런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네. 어차피 다 오해하고 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음, 근데 나는 안 한 거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경험하고 깨지더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잊고 살고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내가 되게 좀 노화가 되거나 약간 이런 느낌 받을 때 내가 나이가 들구나 이런 생각 저도 가끔 들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죽음이 들어오지는 거죠. 아, 그러면 언젠가 나 죽을 텐데. 그러니까는 뭐 어, 일단은 죄의식 같은 거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앞으로 죄의식?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 사람들에게 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라고 나중에 그런 생각 들고
약간씩. 그리고 뭐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무언가를 이룬다라기보다는 네. 무언가를 느끼고 싶은 거가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그 살면서 뭔가 깨달아가고 느끼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면 그러면 좀 더 완성되지 않을까 내가. 더 깊은 걸 더 느끼고 싶은 거예요? 본질을? 그쵸. 왜냐면 약간 목적성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목적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시비하우스에 달이 있다고 하셨나? 그러니까 네.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할까? 그게 뭐 음, 태양님은 시비하우스에 달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나는 왜 음. 시비하우스에 달이 있고 아, 정말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예, 거. 예. 왜 이런 사람은 존재하는 거고 왜 이런 사람이 여기에서 섞여야 되냐 이거죠. 그거, 음. 네, 왠지 박진영이 한때 그거에 파고들었잖아요. 그런 생각들 가끔 하는데 네. 근데 아무튼 가끔씩 두려워요. 그 내가 사라지고 이 감각이나 이 감정을 못 느끼게 되면 그거 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진짜 크신데요. 그쵸. 그래서 나쁜 짓 못하는 것도 있죠.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언젠가 죽는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되게 내면에 이렇게 큰 부분으로 그거를 생각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잘 웃고 다니진 않아요. 항상 약간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약간은 깔려 있죠. 뭐 그냥 어떨 때 한 번씩 해맑을 때도 있는데 네. 막 그렇게 마냥 잘 웃진 않더라고. 그, 뭐,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고 네. 뭐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자면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느꼈을 때는 음, 그 이 사람 안에든 사람 뭐 몸속 안이든 아니면 외부에 있든 그 나를 지금 지탱하게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의식의 어떤 나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네. 그 본질은 사실은 안 죽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어도. 근데 영혼이든 예, 아니든. 그게 영혼일 수도 있죠. 뭐 네. 스프릿이실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걔는 안 죽는 것 같다라는 건데 나는 내가 그 애로 되게 동일시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보이는 나잖아요. 네. 네. 물리적인 나인데 나는 그 원초적인 그게 나라고 동일시 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무의식적인 마음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는 걸 보거나 사라져 나가는 걸 볼 때 그냥 사람이 죽네? 그냥 껍데기가 죽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내 본질도 사라진다고 여겨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보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이 본질은 안 죽는다는 것도 머릿속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 음, 근데도 사람들이 죽을 때 같이 죽는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 나는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그 본질적인 게 진짜 내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겉으로 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두려워서 나를 떨게끔 하는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그, 뭐, 영혼이면 예, 영혼이든. 나를 네. 동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인 걸 보고 좀 놀래긴 했는데 근데 나는 되게 진지하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라는, 뭐, 그러니까 표현을 영혼이라고 하면 그 본질은 정말 있는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영역은 또 어떻게 보면 따로 있고, 예, 그쵸, 그쵸. 그런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죽으니까 본질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얘는 안 죽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죽는 거를 보면서 얘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떨고 있는 건데 나한테 이제 동요를 시키는 거죠. 근데 나는
얘한테 설득을 하죠. 아니야, 너는 안 죽어라고 하는데 혹시 진짜 그 본질도 또 같이 없어지는 걸까봐. 예, 예, 그쵸. 혹시 혹시나. 나의 착각이면 너무 큰 실수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진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진실적인 부분을 좀 살면서 깨달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제가 점성학교 배웠던 선생님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아예 황호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런 영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수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예 그분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아예 수련도 하고 막 중국의 그런 사람을 만나서 수련을 하기도 하고 이 점성학이라는 것도 도구로 쓰면서 아예 완전히 그 세계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거든요. 음,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황호님 뵀을 때 어, 영역은 전혀 다르고 한데 뭔가 그 뭐 본질로서 이렇게 대하는 방법이나 좀 비슷한 게 있다고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좀 놀랐는데 혹시나 나중에 차트 해석이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차트를 보고 대충 성향이나 이런 거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드렸지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뭐 이런 식은 아니었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식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거나 하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분 찾아가서 혹시 이런 뭐 영적인 세계나 약간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게 통하실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뭐 기회가 네, 있겠죠. 그런 네, 네. 사람들 또 우연찮게 만나겠죠. 하다 보면. 어, 태양님은 나에게 점성학은 뭐다? 음, 나에게 점성학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음, 반반. 이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것도 일반 친구들이나 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흔한 건 아닌데 그래서 호기심은 있고 관심은 있어서 일단은 배우고 저도 약간 이거를 무시는 못해요. 음, 근데 또 완전히 이거를 또 맹신하진 또 않아요. 음, 그래서 항상 반반 정도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거를 조금씩 참고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그러려고 항상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때까지 뭐 이런 점성학 얘기도 듣고 이런 차트도 받아보고 상담을 받은 느낌인데 제가 네. 드는 생각은 행성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격, 기질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냥 느낌적으로는? 예, 네. 근데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까지만 얘기해 줄 수 있지. 그쵸. 그 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것도 약간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는.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궁금하다. 나는.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 내 앞으로의 삶이 궁금해졌다 더. 어. 어. 그냥 드는 생각은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아,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 상담 잘못하면 더 좌절에 빠지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음. 더 막, 더 아무것도 못하고 막 약간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뭐 태양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했던 게, 아, 내 안에 어떤 좀 불순물, 좀 음, 그런 것들, 매끄럽지 않았던 힘들었던 부분들, 내 속마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얘기해 줘서 감사했는데, 네.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들은 거는, 야, 이거 방송으로 쓸까 말까. 어떡해, 진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성우님은 이거를 그냥 제가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그냥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와, 양자리 태양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점성학을 조금 아니까 이게 예를 들면 대본이나 시나리오로 짤 때 뭔가 붕 뜨는 느낌이어서 현실적으로 구성이 착 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할까 되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몰라. 그냥 해보죠. 못 알겠습니다. 살아, 진짜. 네. 이거 아무튼 못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밤이라 그런지 지금 새벽 2시 40분. 그리고 사실 오늘 막 아, 이것저것 좀 정신을 팔렸는데 네. 되게 새벽다운 새벽을 보낸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태양님은 어땠나요? 저랑 이렇게 2시간 넘게 이야기 나눴는데. 저는 평생 처음 하는 경험이라서 재밌었고요. 음,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걱정이 됐던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음, 실수를 하거나 더 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은 좀 재미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쵸. 지금 이렇게 저를 상담해 주시고 점성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또 태양님에게 또 많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흥미롭게 듣고 또 관심을 갖고 여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개인적으로 막 이런 점성학에 대해서 나도 뭔가 좀 공유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우선은 제가 아무래도 주변 지인분한테는 이렇게 가끔씩 호기심을 가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황호님은 제가 본 분 중에서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응, 응. 조금만 나쁜 얘기하거나 뭐 흉성 이 정도만 얘기가 나와도 엄청 걱정하고 막 다운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무슨 말을 못 하겠고, 네, 이게 너무 원래 단순 판단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진짜 잘못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제 깜냥에서는 아직은 제가 함부로 말을 하면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제가 공부가 뭐 100% 정말 된 게 아니라서 이게 너무 좀 겁이 나서 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한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네. 저는 아무리 나를 잘 맞춘다고 해도 음, 그 뭐 어떤 디자인 같은 거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도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어, 어, 어. 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게 되게 맞는 얘기긴 한데 사람이 접근하고 사람이 전하는 영역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 맞네? 근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 있죠. 근데 그쵸. 그 미래를 예측한들 음, 살아봐야 아는 건데, 음, 음, 음. 그냥 살아야지 뭐.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다 통찰할 수 있거나 그거를 다 깨우쳐서 깨우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거예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런 별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부분까지에서는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음,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스스로를 그냥 외부 환경에 맞춰서 그 환경에 비껴나가고 그 환경을 즐기고 그 환경에서 채우고 이런 얘기라면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 어. 아무튼 태양님 모셔서 2시간 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특별판으로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